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매일매일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있어요. 크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책을 통해 질문 없는 인생에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밑에다 작성해 놓은 게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좀 찾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음 어떤 답을 항상 미리 답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고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중고 그다음 대학교 때까지는 어떤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는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시험이란 것은 통과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통과를 하려면은 어떤 특정 정답을 맞춰야 되죠.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시험 체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정답이 있다라는 걸 살아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문서는 누군가한테 통과를 하게 돼야 돼요. 그게 비록 답의 개념은 아니지만 과정의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답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 답이라는 게 좀 더 본질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답보다도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답 이전에 질문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결국 학교라는 것도 그렇고 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선택한 것보다도 저희가 선택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에서 일단 미리 만들어진 상황에 저희를 이렇게 투영시킨 거고 저희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선택한 어떻게 보면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답 이전에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 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일 주일 동안 어떤 걸 완수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완수의 개념은 어떻게 잡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또는 어떤 PPT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 한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완전한 정답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과정의 형태를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였으면은 정답의 형태를 우리는 좀 더 선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정보다도 결과로서 좀 더 많이 보여줬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쪼끔 세상이 신기해졌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더 저는 세상이 좋아졌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결과 우선주의로서 그 결과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사회적인 그 관념에 있어서 딱 맞아야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다음 완성돼 보이고 기승전결이 무조건 똑바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OW1H라고 해 가지고 그 OW1H 그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사장이 되기 위한 완벽히 돼야 되는 그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됐었고 또는 직장인 예를 들어서 1년 차 직장인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3년 차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10년 차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TV 보면 아시겠지만 연예인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TV에 나와서 굉장히 자기들의 장기를 보여주고 자기들의 기회를 스스로 찾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란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된 거죠. 결국엔 정답이라는 것은 거대한 어떤 단체에 좀 더 속하는 거고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개인은 한 명 한 명마다 개개인마다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치면은 60억 개의 특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해 왔는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저는 그게 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답이 아닌 질문의 시대가 좀 더 도래하고 있다. 그냥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챗 GPT를 많이 사용해 보시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GPT에서 어떤 거 얻어내려고 하죠. 어떤 개념들, 어떤 답이나. 근데 그 GPT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GPT에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GPT가 원하는 것도 질문이고 우리가 GPT한테 해줘야 되는 것도 질문이에요. 그럼 둘 다 질문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그 선제적으로 중요한 건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가 결론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을게요. 그냥 결론은 어떤 종착지를 저는 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아니면 제가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종착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연속성의 개념에 좀 더 속해요. 연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좀 더 잘하고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 질문의 양 자체가 많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양자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갑자기 막 100개 정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물론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질문 리스트 100개 정도 뽑아줘.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잖아요. 물론 GPT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다양하고 일단 양 자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결국엔 책이라는 도움이 들었어요. 물론 인터넷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전 온오프라인 두 개를 다 활용하라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어, 사람들이랑 같이 이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그 다음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책 보시는 거, 그 다음 사람들과 소통해 보는 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더더욱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이 더 저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방법, 그다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소비하고 사는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또는 이 오프라인 매장은 왜 장사가 잘 될까? 이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역별로 내가 종로라는 지역을 갔는데 종로라는 지역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왜 이 부분에 이 가게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교보문고는 지금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교보문고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럼 교보문고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딴 데를 못 가니까 교보문고를 되게 많이 갔어요. 광화문 교보문고를. 그때 저도 생각이 딱 들었죠.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할까봐 또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집에 있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나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물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가 주가 상승도 엄청 많이 했었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광화문 교보문고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사람들이 책에 갑자기 관심이 막 많아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보문고를 가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끼리 굉장히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남녀노소 진짜 다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가족분들끼리 여행을 갑자기 간다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일단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보문고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소를 통해서도 이 오프라인 장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질문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집에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또는 질문을,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을 수 없는 책이다, 또는 내 집에 책들이 엄청 많긴 한데 질문을 얻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방법,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그냥 들어가서, 또는 핸드폰에서 그냥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책,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자기계발, 경제경영, 뭐 소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검색하셔서 책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차하고 책 소개만 보세요. 목차하고 책 소개만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질문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질문을 하나씩 캐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짧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권의 책에 어떻게 보면 특징을 섭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책 제목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받은 책이 블랙십이라는 책인데, 이 블랙십이라는 책도 처음에 일단 제목이 명사의 형태죠. 블랙십, 딱 끝나요. 어떤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블랙십이라고 딱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십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이 책 표지 그림. 흰색이 쫙 있는데 검은색만 딱 하나가 있네? 이게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또 질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책 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책 제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책 제목 안에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있겠구나.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서 좀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왜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라, 요즘에 특히나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왜 그런 행동, 왜 그런 습관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라, 그렇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메타인지 이런 걸 연결시키면서. 근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이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왜라는 질문, 그 문장 안에는 왜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왜라는 문장 구조 안에는 이 무엇이라는 개념, 목적어 개념, 명사 개념이 꼭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라는 개념보다도 좀 더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책 개념이 이 책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왜라는 개념, 이 왜라는 개념부터 찾기 전에 무엇이라는 개념은 나한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또 봤던 책 중에 이 책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 책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무엇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명사의 형태. 여기 책 보면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그러면 나의 돈 많은, 이거는 명사의 형태가 아니죠. 그냥 수식어죠.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는 명사의 형태죠. 고등학교 친구, 명사의 형태. 그러면 왜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제목으로서 슈퍼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그럼 여기에서의 명사는 슈퍼리치, 대화, 부자, 길. 부자의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명사 중에 하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무엇일까? 나는 왜 그렇게 부자의 길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안에는 무엇이라는 개념이 꼭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만들어 나가실 때 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무엇이라는 개념, 명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 질문 없는 인생에 질문 던지기,
그리고 격가지로 뭐 온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질문 찾는 법,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냥 인생이란 걸 그냥 그렇게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걸 계속 살다 보면 생각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기계발자 컨티뉴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